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1917년에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만국의 노동자야 단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1차 세계대전 중 골기 단결을 요청하고요. 1917년 러시아에서 폭력혁명이 발생하며 마르크스 사상에 의한 최초 정권이 탄생하게 돼요. 공산주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레닌이 공헌한 것은 대단하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정권을 쟁취하면서 전 세계로 공산주의 사상이 급속도로 전파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독일과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은 무기도, 식량도, 수송수단도 독일에 비해 형편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인이 총에 맞아 죽기도 하지만 굶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했단 말이죠. 레닌은 이렇게 전쟁이라면 지긋지긋했던 군인들과 어렵게 살고 있던 공장 노동자,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을 선동해서 러시아 폭력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빠르게 확산됐어요. 1919년 모스크바에 코민테른을 창립하고 각국의 공산당에 지부를 두고 혁명운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되고 1922년에는 일본 공산당이, 1925년에는 조선 공산당이 결성이 되죠. 그런데 막시즘은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당시 후진 자본주의 국가인 동유럽에서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어요. 문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서유럽,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막시즘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망할 거다. 더 발전된 단계인 공산주의가 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서유럽은 그 예상을 깨고 자본주의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서 더 부유해졌던 거죠. 그래서 막스 사상을 따르던 학자들이 모임을 열게 돼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죠. 1930년에 막스 오르카이머가 새로운 사회연구소장이 되었고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 막스 사상의 한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모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해요. 그들은 테오도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허버트 마르쿠제, 에리 브롬, 위리겐 하버마스, 악셀 호네트 등이에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학자들이 전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사회운동가였거든요. 결국 우리는 제1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면서 그들이 당했던 소외와 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을 신막시즘이라고 해요. 신막시즘과 네오막시즘은 같은 말인데요. 네오는 이탈리아어로 새로운이란 뜻이고 시즘은 사상, 이데올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은 새로운 마르크스 사상이란 뜻이고 문화를 통한 혁명이기 때문에 문화막시즘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시작되기 전에 대단히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죠. 그람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정확한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1891년에 이탈리아에서 출생했는데요. 지금부터 대략 120년 전이니까 그렇게 늙은 아저씨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사람인데 그 나라의 독재자 무솔리니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요. 재판을 회부되어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 심각하게 연구하고 몰두했어요. 1937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는데 그때가 46세였으니까 젊은 나이였죠.
그람시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검사가 그람시에 대해서 우리는 이자의 두뇌가 작동하는 것을 20년 동안 중지시켜 놓아야 한다 라고 말한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람시는 옥중에서 글을 썼는데요. 연필로 노트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글을 썼고 이를 옥중수고라고 해요. 총 32권이 넘어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람시는 왜 이탈리아에서는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이 공산당이 아니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를 더 지지하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죠. 잘 사는 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어떻게 해야 공산화가 될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는 사회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누고 하부구조에 초점을 두었잖아요.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계급투쟁을 하면서 폭력혁명에 의해 역사는 발전해 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흑인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는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사태라고 말하지만 또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흑인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일어난 계급투쟁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사건을 보는 프레임에 따라 관점이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와 달리 상부구조의 중요성, 특히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영향력에 주목을 하게 돼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기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입법, 사법, 군대, 정치, 경찰이에요.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에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학교, 교회, 언론, 문화라는 거죠. 학교와 교회와 언론과 문화는 인간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 기구라는 것이었어요. 부르주아가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있는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따라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 지식인의 사상과 이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이 어떻게 바뀌냐면 노동자와 농민이 주동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식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사상혁명의 불씨가 시작이 됩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전략 전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 이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 요소의 핵심인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산주의로 개조되지 않기 위해서 사상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을 개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언론인, 경제인, 이런 지식인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해서 공산주의를 중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람시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신공산주의 네오 마르크시즘이에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